그만해 이놈아. 작작 좀 무시하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얘야, 사과하지 마라. 나도 이제 기대하지 않으련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날 있으셨나요? 자식에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박혀서 온종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분명 내 속으로 낳아기른 내 자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늙어서 말이 안 통하나? 스스로를 검열하며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부모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수만 번을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이해에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착한 부모라는 감옥에 갇혀 살다가 비로소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단정한 체념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라도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그 매듭을 푸는 작은 칼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정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편안하게 노후 보낸다고 부러워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수검댕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 지훈이가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온다기에 아침부터 서둘렀죠. 시장에 가서 싱싱한 조기를 사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더덕을 사다가 손끝이 아리도록 껍질을 깠습니다. 아들 녀석 입에 들어갈 생각에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주방에 서서 반찬 7가지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버선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표정이 영 밝지 않더군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거실 소파에 몸을 털썩 던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배고프지? 얼른 씻고 나와라. 내가 좋아하는 조기 구워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 어깨를 주물러 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훈이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진짜? 엄마, 제발 좀.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이래? 순간 내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민망함에 손가락 끝마디가 파르르 떨려왔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 나는 반가워서 그랬지. 얼른 밥 먹자. 식탁 앞에 마주 앉았지만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눈치가 보여 저는 국물만 홀짝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훈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그러자 지훈이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나를 쏘아보더군요. 그 눈빛 정말 얄미울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회사 일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늙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늙으면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이 내 가슴 등뼈를 타고 내려가 심장을 콱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그저 걱정이 돼서. 그 걱정이 병이라니까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질문하고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미안하다고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서운한 표정 좀 짓지 마세요. 이게 다 엄마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지훈이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다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뻔뻔한 말투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녀석에게 나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치워버리고 싶은 낡은 가구 같은 존재구나. 아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독한 말들은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늙으면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 한마디에 내 60평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침이 꼴깍 넘어가지 않더군요. 손끝은 경련이 난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훈이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흐르고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덮어도 내 자식 기 안 죽이겠다고 메이커 신발사 신기고 남들 다 보내는 학원 빼먹지 않고 보냈습니다. 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유 배달을 했던 건 오로지 이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돌아온 건 엄마가 뭘 아느냐는 비아냥뿐입니다. 지훈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귀찮다는 듯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 또 그 소리. 그놈의 고생 타령 좀 그만하세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나요? 엄마가 선택해서 고생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빚쟁이처럼 굴어요? 진짜 질린다. 질려. 아들의 입에서 질린다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폐부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내 고통을 빤히 보면서도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고 낯설던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생판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 내가 질리는 존재였구나. 나는 식탁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테이블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밥 먹다 말고. 지훈이가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체기가 있어서 좀 눕겠다며 변명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다시 앉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안의 정순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거든요. 더 이상 비굴해지지 마라고요. 지훈아, 너 방금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다고 했지?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떨림이 멈췄고 눈빛은 아들의 미간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휴, 또 시작이네.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지훈이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나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한 태도. 나는 그 모습에서 내가 알던 귀여운 내 아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네 말이 맞다.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이제 너한테 사과받을 기대 같은 거 안 하련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지훈이가 궁시렁대더군요. 아, 진짜. 왜 저래? 노인네 변덕은 짜증나게. 그래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화해, 이해, 아니요. 그런 건 이제 사치입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한 나는 영원히 저 아이의 발밑에서 상처받는 죄인이 될 뿐이니까요. 나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내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검버섯이 피어난 뺨. 이 얼굴은 자식을 위해 훈장처럼 얻은 흉터들이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돌봐야 할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아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 청춘이 오로지 그 아이의 입으로만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떠나고 제가 처음 시장에 나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고무장마를 신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 대가리를 치던 그날, 제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배어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때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생선 냄새 난대. 학교 오지 마. 어린 자식의 그 말에 상처받을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대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사고 싶은 운동화 꼭 사줄게. 그날부터 저는 학교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의역칼을 끌었고 눈이 오면 박스 종이를 발에 감고 버텼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가 영어 캠프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큰 돈이었죠. 저는 보름 동안 점심을 굶었습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지훈이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뿌두둑 소리가 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 앞에서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자식이 엄마의 고생을 짐으로 여길까봐 저는 늘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 살점을 떼어 먹이듯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제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냐고 말이죠. 사실 지훈이가 저녁을 먹으러 오기 며칠 전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저는 이미 마음에 실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 밑반찬 좀 해갈까 하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더군요. 자기야, 엄마야? 또 반찬 해온대? 아, 진짜 됐다고 해.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간도 안 맞고 냄새나서 냉장고만 차지하잖아.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래? 돈으로! 며느리는 전화기를 틀어막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다 들으시잖아. 좀 조용히 해. 어머니. 아니요, 오해예요, 오해. 그이가 농담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제 귀에는 아들의 그 진심 어린 짜증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그 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고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서 있던 시간들이 아들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지훈아, 혹시 저번에 보낸 김치가 입에 안 맞았니? 며느리가 별말 없길래. 그러자 지훈이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 김치 타령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먹어요. 그냥 사 먹으면 편한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척하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먹겠냐고요. 그게 다 우리 괴롭히는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괴롭히다니. 나는 너희들 맛있게 먹으라는 뜻밖에 없었어. 그게 엄마 만족이지 우리 만족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진짜.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서린 귀찮음과 혐오감을요.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나오는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세련된 삶에 제가 방해가 된다는 아주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쳐봤자 돌아오는 건 누가 그러랬냐는 차가운 대답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주마. 내가 없어야 너희 인생이 세련되고 편안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마. 대신 내 인생에서도 너희를 치워주마. 방 안에서 들리는 아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서성이다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가니?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하며 쫓아나갔을 텐데 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벽에 걸린 시계 추 소리만 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훈이가 방 안에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나 가요. 아니, 밥 먹다 말고 이게 뭐 하는 매너예요? 사람 무한하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가락 마디만 꾹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자 지훈이는 방문 앞까지 걸어와 문고리를 거칠게 덜컥거렸습니다. 문 잠갔어요? 참나,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엄마, 내가 틀린 말 했냐고요. 요즘 유튜브나 TV 봐요. 다들 부모가 자식 인생에 너무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우리 관계 생각해서 조언한 건데 그걸 그렇게 꼬아서 들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아주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지훈아, 아, 말 좀 하네. 왜요? 너 아까 그랬지? 늙으면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니,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도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네가 말하는 그 도와주는 일 이제부터 제대로 해볼게. 그러니 이제 그만 가라. 나 피곤하구나. 하, 진짜 대화가 안 통하네. 알았어요. 가요, 가. 나중에 기분 풀리면 전화해요. 용돈 붙인 거 확인하시고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그 소리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묵직한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지훈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보냈던 오늘 날씨 춥다,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는 카톡도 주말에 들르겠냐고 묻는 조심스러운 전화도 일절 끊었습니다. 대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만을 위한 정갈한 1인용 식탁을 차렸고 평소 비싸서 망설였던 백화점 문화센터에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굴비도 혼자 구워 먹었습니다. 이상하죠?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할 줄 알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밥알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토요일 오후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읽고. 어디 아파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1분 만에 답장이 오던 엄마가 일주일째 묵묵부답이니 본인도 이상했겠지요. 아니, 안 아프다. 그냥 내 할 일 하느라 좀 바빴어. 바빠요? 엄마가? 무슨 일 하는데요? 아,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를게요. 와이프랑 같이 가서 저녁 먹으려고. 예전 같으면 그래? 어서 와라. 뭐 먹고 싶니? 내가 갈비 좀 재워둘까? 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창가에 핀 화초의 잎사귀를 가만히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밖에서 둘이 사 먹어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죠. 약속요? 누구랑요? 아니, 자식이 간다는데 무슨 약속이 더 중요해요? 지훈아, 네가 그랬지? 엄마가 회사 일을 아느냐고. 늙으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 또 그 소리.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됐죠? 사과조차 해준다는 식으로 툭 던지는 아들의 말투. 그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편의를 위해 던지는 마지못한 수습일 뿐이었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사과하지 마라. 네 말이 맞았으니까. 내가 너를 걱정하고 챙기려 했던 게 사실은 내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네 말대로 조용히 내 인생만 돌보며 살려고 한다. 너도 네 인생 사느라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 아니겠니? 엄마, 지금 나랑 절교라도 하자는 거예요? 고작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절교가 아니라 독립이다.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부모. 나는 지금 그 연습 중이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락 좀 줄여줬으면 좋겠구나. 나도 이제 나랑 노는 게 참 재미있어지려고 하거든. 엄마, 저기요, 엄마. 나는 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확인한 뒤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고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든다면 그 사랑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대신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지는 노을이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드리워지더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식의 사과를 포기하고 자식에게 이해받기를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내 마음이 이렇게나 평온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번에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앙금을 억지로 씻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나라는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자식에게 기대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는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정순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괜찮아. 저 멀리 어둠이 내리는 거리의 불빛들을 보며 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참으로 선명하고 단정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지훈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토요일 오전이었죠. 이번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짜증 섞인 투가 아니라 뭔가 다급하고 절실한 느낌이었죠.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문 좀 열어봐요.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하더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지훈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전화는 왜 계속 안 받고 반찬은 왜 안 보내줘요? 와이프랑 나랑 요즘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서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리고 이번 달엔 왜 용돈 보냈는데 고맙다는 문자 한 통 없어요? 나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지훈아, 그 용돈 그대로 다시 네 통장으로 보냈다. 확인 안 해봤니? 네? 아니, 그걸 왜 다시 보내요? 이제 네 돈 필요 없다. 나도 내가 번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돈을 받으면서 눈치 보는 짓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엄마! 내가 아들 용돈 받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효자라고 하는 소리에 용돈 좀 받았는데 괜찮다 이제. 아, 그리고 그 반찬 말이다. 네가 그랬지? 냄새나고 냉장고만 차지한다고. 그래서 다 버렸다. 네 입에 들어갈 거 아까워하며 만드는 대신 그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옷 한 벌 사고 내가 좋아하는 공연 보러 다닌다. 너한테 무시당하며 얻은 그 알량한 용돈보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이 10,000원이 1000배는 더 가치 있더구나. 지훈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착한 엄마, 독서를 퍼부어도 허허 웃으며 받아주던 만만한 엄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모양입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라 독립한 거다. 너도 네 삶을 살고 나도 내 삶을 사는 것.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간섭 없는 삶을 내가 선물해 준 건데 왜 이제 와서 서운해하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라. 오늘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날이다. 비행기 시간 늦겠다. 제주도요? 누구랑요? 아니,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며 번 돈 너 주려고 아껴둔 거 아직 꽤 남았단다. 그거 이제 내가 다 쓰고 죽으려고.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사렴. 아, 그리고 앞으로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허락받고 오너라. 나도 이제 내 사생활이 아주 소중해졌거든. 문을 닫기 직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훈아, 사과하지 마라. 대신 너도 나처럼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라. 나도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라 정순이라는 여자로 살 테니까. 찰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발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평생 자식 눈치 보느라 발라보지 못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디쯤에 머물렀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속의 정순이가 아들에게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문 뒤에서 혼자 립스틱을 발랐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참아하지 못한 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순이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을 이곳에 짧게나마 남겨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우리끼리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다독이는 우리만의 안식처니까요.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가 또다시 만나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씁쓸하지만 찬란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의 엄마 아빠가 아닌 당신 자신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봄 인생 88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